뭐 등비수열은 등차수열하고 비교하면서 생각하면 너무 자명하잖아요. 그죠? 등비수열은 어떤 수열이야? 계속 일정한 수를 곱해서 얻어지는 수열이죠. 그죠? 여기다가 A1에다가 일정한 수 R을 곱하고 그럼 A2가 되고 A2에다가 일정한 수 R을 곱하면 A3가 되고 이런 식이죠. 그 비율이 일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등비수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지? 자, 그러면은 이 n번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 n번장 AN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n번장은 첫 번장에다 공비를 몇 개 곱해줘야 되는 거야, 결과적으로. 두 번장은 첫 번장에다가 공비를 하나 곱하면 얻어지는 거고, 그럼 얘는 공비를 여기다 하나 더 곱해야 되는 거니까 첫 번장에다 공비를 두 개를 곱해야 되는 거잖아. 이런 규칙에 의하면 결과적으로 n번장은 공비를 몇 번 곱해야 돼. 첫 번장에다가 A1에 R을 n-1번 곱해야 되겠죠. 그래서 등비수열 일반항은 이렇게 되더라는 얘기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점화관계를 한번 생각해 볼게. 점화관계. 점화관계 뭐야? 항들 간의 어떤 관계식이야. 그럼 여기 n번장하고 n 플러스 1번장의 관계를 보면 n 플러스 1번장은 n번장과 관계가 여기다 곱하기 r 한 관계잖아. 그지? 그지? 즉 an분의 a n 플러스 1이 r로 일정합니다. 그리고 이 점화관계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AN과 AN 플러스 1과 AN 플러스 2가 만약에 등비수열을 이룬다라고 한다면 여기다가 R을 곱한 거고 여기다가 R을 곱한 거 이런 상황인데, 그지? 그러면 얘는 AN 플러스 1을 R로 나눈 거네. 그지? 그리고 얘는 AN 플러스 1에다가 R을 곱한 거네. 그지?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수를 곱하면 뭐가 되는 거야? 얘네 둘을 곱한 거는 약분하시면 R 약분하시면 결과적으로 AN 플러스 1의 제곱하고 똑같잖아. 그치? 그래서 가운데 거의 제곱은 AN 플러스 1의 제곱은 AN 곱하기 AN 플러스 2랑 같구나. 뭐 이런 식으로 관계식이 만들어지기도 하겠죠. 그 다음에 등비수열에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저번 시간에 등차수열에서 부분수열을 만들었거든. 같은 간격으로 뽑아서 막 나열을 해보기도 하고 같은 간격으로 더해서 나열을 하고 이런 것들을 해봤어요. 등비수열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만약에 내가 이 중에서 이 등비수열 중에서 짝수 번짝만 뽑아서 나열한다고 해봐. 짝수 번짝만 뽑아봐봐. 그러면 여기에 얼마 곱해줘야 돼? A4는 A2에다가 R제곱을 곱해야 되겠지. A6도 A4에다가 R제곱을 곱해야 돼. 이런 식이겠지, 결과적으로. 그치? 그럼 결과적으로 이 짝수번짝만 나열을 해도 공비가 R제곱인 등비수열이 되겠네. 그럼 내가 만약에 N번씩 N번, 그러니까 뭐 N번장, 그리고 2N번장, 그리고 3N번장, 이런 식으로 이제 뽑아볼 거야. 알겠지? 자, ANP라고 쓸게요. NP. 자, N에다 1 집어넣으면 AP. 2 집어넣으면 AEP, 3 집어넣으면 A3P, 이렇게 같은 간격으로 뽑은 거야, 지금 상황이. 알겠어? 자, 그러면 얘는 등비수열이 된다고. 자, 등비수열이 된다고. 공비가 얼마? 공비가 얼마인 등비수열? 항의 개수의 차이를 봐봐. 항의 개수의 차이가 몇 개야? P개만큼의 항의 개수의 차이가 되는 거잖아. 얘는 P번장이고 얘는 2P번장이니까 항수가 P번 차이 나거든. 그럼 항수가 P개 차이 난다는 것은 공비가 P만큼 곱해졌다는 얘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얘는 공비가 탁열어. R의 P제곱일 겁니다. R의 P제곱씩 계속 곱해 나가는 상황인 거예요. 어쨌든 같은 간격으로 뽑으면 여전히 등비수열을 이룬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그리고 A4 더하기 A5 더하기 A6 이렇게.
이렇게 한번 나열해 볼게요. 이렇게 나열해 보면 여기다가 공비를 지금 3개 곱해야 되는 거죠. A1에다가 공비 3개 곱한 게 A4야. 그지? 그리고 A2에다가 공비 3개 곱한 게 A5고 A3에다가 공비 3개 곱한 게 A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값에다가 아래 세제곱을 곱해야 돼. 그죠? 마찬가지로 이 값에다가 아래 세제곱을 곱한 게 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요 놈을 하나의 항으로 본다면 얘가 첫 번째 항, 얘가 두 번째 항, 얘 세 번째 항 이런 식으로 본다면 얘 역시 등비수를 이루다는 얘기죠. 얘네를 하나의 항으로 봤을 때. 알겠지? 저번 시간에 등차수열에도 이런 거 했었거든요. 등차수열 이런 거 했었거든. 그때 선생님이 이렇게 같은 관계로 더해서 같은 관계로 더해서 나열한 것을 TN이라는 수열을 이용했습니다. TN. 얘 T1이라고 하고 얘 T2라고 하고 얘 T3라고 한다면 자, TN은 역시 등비수열이다. 이걸 좀 알고 있으면 편할 때가 좀 많이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다고 치자. AN이 등비수열이래. 수열 AN이 등비수열이야. 자, A1부터 A10까지의 합이 지금 10이라고 줬어. 그리고 A1부터 A20까지의 합은 30이라고 줬어. 그래 놓고서 A1부터 A30까지의 합은 뭐냐 이렇게 물어봤어. 알겠지? 이런 식으로 보면은 얘는 항들을 지금 10개고 얘는 20개 더했고 얘는 30개 더했잖아. 그럼 내가 이 수열의 합을 10개씩 더해서 뭔가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거야. 10개씩 묶어서 생각할 수 있거든. 그럼 처음 10개의 합은 10이야. 그지? 왜 이렇게 자꾸 늦어? 처음 10개의 합은 10이야. 그 다음 10개의 합은 얼마야? 그 다음 10개의 합은 20이지. 처음 10개의 합은 10이고 두 번째 10개의 합은 20이야. 알겠어? 그러면 세 번째 10개의 합은 뭐가 되는 거야? T1이 지금 10, T2가 20. 그럼 T3는 40이 된다는 거야. 이렇게 10개씩 같은 간격으로 어쨌든 더해서 나열하면 여전히 등비수열을 일으킬 거기 때문에 얘 T1이 10, T2가 20이면 T3는 30이야. 그지? 21번째 항부터 30번째 항까지 더한 그 10개를 더하면 40인 거고, 그럼 A1부터 A30까지 합은 여기서 처음 10개와 그 다음 10개, 그 다음 10개 더해서 70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참고로 알아봅시다. 이 TN이라는 수열을 좀 같은 간격으로 더해서 나열하면 여전히 등비수열이다. AN이 등차수열이면 얘도 등차수열, AN이 등비수열이면 얘도 등비수열이다. 이런 거지.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ABC가 등비수열이야. 이렇게 조건이 주어졌어. 그러면 여기서 어떤 조건식이 가르쳐준 거야? 어떤 조건식을 알려준 거야? B제곱은 가운데 거의 제곱은 B제곱은 AC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우리가 이 가운데 항을 뭐라고 불러? 등비수열일 때 등비중항이라고 부릅니다. 이 등비중항. 등비중항의 제곱은 양옆의 항의 곱과 같다. 그 다음에 자, 만약에 세수가 등비수열이다. 그럼 우리가 세수를 세팅하고 가야 되거든. 자, 우리가 세수가 등차수열이다 이렇게 조건이 주어지면 세수를 세팅하고 가야 된다고 했잖아. 근데 A, B, C 이렇게 두지 않는다고. 문자가 많아지니까. 그지? 어떻게 하기로 했어? 가운데 걸 기준해서 A, A-D, A 플러스 D 이렇게 세 개를 세팅했잖아. 계산하기 편하게. 그럼 등비수열이야. 세수가 등비수열이면 이때도 세수를 문자로 세팅할 때 어떻게 세팅하자? 가운데 걸 기준 세팅하자? 아니고 얘는 그냥 AR 제곱 이렇게 세팅하시면 돼요. 왜냐면 얘네들 A 플러스 D, A 플러스 ED 이렇게 돼버리면 항이 두 개거든. 다항식이 돼버리거든. 얘네들이 다 항이 하나씩이기 때문에 얘네들을 더하기도 편하고 곱하기도 편하고 제곱해서 더하기도 편하고 연산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알겠지? 괜히 A를 기준해서 A, 얘는 R분의 A,
얘는 AR 이렇게 세팅하면 어차피 여기 분수니까 더 불편한 부분이 있을 거야. 그냥 이렇게 세팅하면 돼. 세수가 만약에 등비수열이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세팅하고 이제 시작할 겁니다. 자, 우리가 어떤 수열을 공부를 해 제일 먼저 관심사는 일반항 구하는 거라고 했어. 일반항. AN, 일반항을 안다는 것은 수열의 모든 항을 다 구할 수 있다는 거고. 알겠지? 그 다음에 뭐에 관심이 있다고 했지? 수열에서 가장 관심 있는 두 개가 뭐라고? 일반항과 합이야, 합. 그럼 등비수열의 합은 어떻게 구할 거냐라는 거거든. 자, SN을 A1 더하기 A1 곱하기 R 더하기 A1 곱하기 R의 제곱 더하기 이렇게 합시다. A1 곱하기 R의 n-1제곱. 등비수열의 n번째 항까지 합을 지금 구할 거거든요. 오케이? 자, 근데 이거를 구할 건데 여기서의 아이디어는 뭐냐면, 자, 등비수열일 때 많이 써먹는 아이디어인데, 여기다가 R을 곱하잖아? R을 곱하면, 여기다 R 곱하면 뭐가 돼? A1R이 되지. 여기다 R 곱하면 얘가 되고, 이런 식이거든? 그럼 SN에다가 만약에 내가 R을 곱하면 A1은 A1R이 되고, A1R은 A1R 제곱이 되고, 이런 식이야. 그치? 이 상태에서 뭐 해줄까? 이 상태에서 뭐 해줄까? 빼버린다고. 빼버리면은 막 소거되지? 이렇게 지워지잖아. 얘랑 얘랑 지워지고, 얘랑 얘랑 지워지고. 이렇게 지워지다 보면 항이 두 개밖에 안 남기 때문에 요거하고 요것만 계산해주면 되잖아. 그지? 그래서 정리하시면 따라서 1-R 곱하기 SN은 뭐가 된다? A1 빼기 요건데 A1을 묶으면 1-R의 n제곱이야. 여기서 1-R로 나눠주면 되겠지? 근데 나눌 때는 항상 뭐 신경 써야 돼? 나눌 때 항상 뭐 신경 써야 돼? 0인 놈이 0이 아닌지를 봐야지. 얘로 나눌 건데 얘가 0이면 나눌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R이 1일 때와 그렇지 않을 때를 또 나눠서 생각해야 된다고. R이 1이면 R이 1이 아니면 나누면 되는데 R이 1일 때는 못 하잖아, 이런 거를. 여기서 나눠질 때는 못 하잖아. 그러니까 R이 1일 때는 따로 생각해 보자. 근데 공비 R이 만약에 1이면 모든 항들이 다 뭐야? 그냥 모든 항들이 다 A로 일정하지. 공비가 1이면 다 A야. 그냥 A만 몇 개가 더해지게 돼 있어. N개가 더해지게 돼 있잖아. 그지? 그럼 따라서 등비수열의 합은 만약에 공비가 1이라 한다면, 공비가 1이면 모든 항들은 다 뭐야? A1이야. 그지? A1만 N개가 있으니까 A1 곱하기 N 하면 되겠지. 그리고 만약에 공비가 만약에 1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공비가 1이 아니다고 한다면 얘로 나눠주면은 SN을 구할 수 있고, 걔는 1-R분의 A1의 1-R의 n제곱 이렇게 됐겠지. 됐습니까? 얘는 뭐 필요에 따라서 공비가 1보다 클 때는 뭐 이렇게 분자분모에 -1 곱해서 R-1분의 A1의 R의 n제곱 빼기 1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되고, 어차피 똑같은 상황이니까, 똑같은 식이니까. 그지? 필요에 따라서 사용하시면 될 거고요. 등비수열의 합공식은 이렇게 됩니다. 자, SN이 만약에 A 곱하기 R의 n제곱 더하기 B 이런 꼴로 주었어. 이런 식으로 주어지면은 SN이 우리가 저번 시간에 자, 수열의 합이 주어지면 이거 가지고 AN을 구했다고. 어떻게 구했지? AN 구할 때? SN 가지고 AN 구할 때? SN 가지고 AN 구할 때 어떻게 했어? AN은 SN에서 SN-를 빼서 구했습니다. 맞죠? 단 언제? n이 2 이상일 때 이렇게 구하고, 맞죠? n이 1일 때는 어떻게 구한다고? n이 1일 때는
SN에다가 1 집어넣어서 이렇게 S1 이렇게 구했잖아. 그럼 똑같이 SN이 만약에 이렇게 주어진다면 똑같이 AN을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AN을 한번 구해볼게. AN은 여기서는 SN에서 SN-을 빼면 A 곱하기 Rn제곱 더 B에서 여기서 A 곱하기 Rn-1제곱 더하기 B를 빼면 돼. 그치? 그러면 여기서 B는 사라질 거고 A 곱하기 Rn-1제곱 묶어버리면 A 곱하기 Rn-1제곱 곱하기 R-1 이렇게 될 거야. 다시 정리하시면 A 곱하기 R-1에 Rn-1제곱 이렇게 될 거야. 됐습니까? 이거는 뭐 공식을 외워놓진 않을게요. 왜냐면 여기는 얘가 R 플러스 N이 N 플러스 1일 수도 있고 N 마이너스 1일 수도 있고 이거 조금씩 다를 수 있거든. 그때 모양이 조금씩 달라지니까 괜히 헷갈리지 않게 지금 이거는 N에다가 N 마이너스를 대입해서 빼는 과정이 계산이 어렵지 않잖아. 그냥 바로 나오잖아. 그지? 계산이 엄청 쉬우니까 그냥 그때 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자 봐봐. AN을 구해보니까 AN은 얘는 상수야. 상수에다가 Rn-1제곱이 곱해진 형태이기 때문에 등비수열 꼴이라는 얘기야. 알겠어? 근데 얘는 이 이상인 n에 대해서만 이러한 등비수열이라는 규칙을 갖고 있기 때문에 등비수열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어. 왜냐면 첫 번째 항부터 일정한 규칙으로 가야 등비수열이야. 만약에 수가 이렇게 돼 있어. 0, 2, 4, 8, 16, 30 이렇게 나열됐어. 그럼 왜 등비수열이 아니야? 등비수열이 아니야? 어? 이거 2 곱해졌지? 여기도 2 곱했지? 여기도 2 곱했지? 여기도 2 곱했지? 계속 2씩 곱해지잖아. 근데 0에다 2 곱한 게 이거야? 아니잖아. 이건 등비수열이 아니야. 첫 번째 항부터 일정하게 규칙으로 다 가야 된다. 그게 등비수열이라고. 알겠지? 그 얘는 엄밀하게 따져서 등비수열 아니야. 두 번째 항부터만 등비수열인 거야. 알겠지? 그럼 얘는 두 번째 항부터는 등비수열이긴 한데 첫 번째 항부터 일정한 규칙으로 가야 등비수열이니까. 알겠지? 첫 번째 항도 같은 규칙으로 가야 되는데 만약에 A1을 구해보면 A1은 S1이야. S1이기 때문에 AR 더하기 B거든? 여기다 1 집어넣으면 그지? 이게 여기다 1 집어넣은 거랑 똑같아야 돼. N에다 1 집어넣으면 여기다 N에다가 1 집어넣으면 A 곱하기 R 빼기 A입니다. 얘네들이 같으려면 결과적으로 B가 얼마냐면 마이너스 A가 돼. 즉 무슨 얘기냐면 여기다 1 집어넣은 거랑 A1이 똑같이 나오려면 B는 마이너스 A가 되고 그렇게 된다면 B가 만약에 마이너스 A면 얘는 첫 번째 항부터 다 똑같이 이 규칙을 갖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등비수열인 거지. 여기다 1 집어넣은 거랑 얘랑 똑같다. 즉 A1도 이 규칙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A1부터 첫 번째 항부터 일정한 규칙이기 때문에 등비수열이 되는 거라고. 이거 뭐 따로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이렇게 생각해봐. SN이 주어지고서 AN을 구하는 상황인데 SN이 주어졌을 때 AN을 구하는 상황에는 너희들은 항상 염두에 둬야 될 부분이 뭐냐면 얘 첫 번째 항부터 일정한 규칙인지 두 번째 항부터 일정한 규칙인지 항상 체크해야 되거든. 거기서 함정이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 오케이? 그럼 그걸 먼저 체크하고 가는 게 좋은데 수열이 SN이 어떤 모양을 갖느냐에 따라서 일반항이 좀 다르긴 할 거야. 그지? 그건 다를 거야. 얘가 만약에 2차식이면 얘는 1차식으로 나올 거고 3차식이면 2차식으로 나올 거고 얘가 지수꼴이면 얘도 지수꼴 형태로 나올 거고 상황에 따라 다 다를 거라고. 하지만 공통된 건 뭐냐면 만약에 첫 번째 항부터 일정한 규칙인지 체크하려면 뭐만 따지면 되냐면 어쨌든 우리는 이걸 가지고서 AN을 구할 거 아니야. SN으로부터. 이걸 가지고 SN 가지고 AN 구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은 자, 얘가 첫 번째 항부터 일정한 규칙이려면 여기다 1 집어넣은 거랑 여기다 1 집어넣은 게 똑같으면 되잖아. 그럼 여기다 1 집어넣으면 뭐야? S1 빼기 S0죠. 여기다 1 집어넣으면. 요거는 뭐예요? S1이죠. 이거 둘이 같으면 돼. 즉 S0가 0이라는 것만 확인하면 된다고. S0가 0이 되면은 첫 번째 항부터 일정한 규칙이라고 다. 알겠어? 지금 봐봐. S0가 0이다. 무슨 뜻이야? A 더하기 B가 0다는 얘기지. 그지? 즉, 그지? 이런 형태면은 AN은 등비수열 꼴인데 만약에 첫 번째 항부터 등비수열이려면
여기다 0 집어넣는 게 0이어야 된다고. 즉 A 더하기 B가 0이 된다고. B는 마이너스 A여야 된다는 얘기야. 알겠어? 자, 그 다음에 우리 등비수열에서 좀 뭘 하나 더 공부했냐면 원리학계 공부했습니다. 원리학과 복잡한 건 안 할 거예요. 그 뭐 상환이나 연금의 평가 이런 것들은 안 하고 그냥 간단한 원리학계만 할게요. 나중에 어차피 이제 그 교육과정에서 빠진 상황이니까 나중에 혹시라도 내신에서 나올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니까 나중에 내신 준비할 때 그때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 알겠죠? 지금은 사실 알 필요가 없는 거죠. 교육과정에서 빠진 내용이니까 간단한 것만 할게요. 첫 번째, 예금과 적금 차이. 예금은 뭐야? 예금과 적금은 차이는 뭐야? 예금은 돈을 넣어놓고 기다리는 거야, 계속. 1,000만 원 있으면 1,000만 원을 은행에 넣어놓고 1년이 지나면 그 1,000만 원에 대한 이자랑 원금을 같이 받는 거지. 요즘 뭐 2% 정도 이자가 2%라고 한다면 1,000만 원을 넣어놓고 1년을 기다려. 그럼 1,020만 원을 받는 거야. 알겠어? 근데 적금은 뭐냐면 내가 돈이 없어, 그지야. 1,000만 원을 만들고 싶어. 그럼 매달 얼마씩 적립해야 될까? 매달 한 얼마 정도? 한 80만 원 정도 적립하면 12달이면 960만 원 적립하니까 뭐 이자까지 거의 1,000만 원 만들어지겠네. 그지? 이런 식으로 적금은 작은 돈을 계속 모아서 큰 돈을 만들려고, 목돈을 만들기 위해서 드는 게 적금이야. 예금은 큰 돈이 있어서 은행에 넣어서 그 이자를 받아먹겠다는 게 예금인 거고. 알겠어? 차이 아시겠죠? 거의 주로 적금 문제가 나와. 왜냐면 등비술의 합하고 관련된 문제들이 있거든요. 등비술 합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거의 적금에 관한 문제가 많이 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생각해야 될 게 이제 뭐냐면 단리와 복리의 차이를 아셔야 돼요. 단리와 복리. 단리와 복리의 차이 뭐야? 단리와 복리의 차이는? 단리는 뭐야? 원금에만 이자가 붙는 거야. 100만 원을 예금해놨어. 100만 원을 예금해놨어. 이자가 1%라고 하자. 그럼 1년 후에, 1년 동안 이자가 1%야. 그럼 1년 후에 101만 원이 되고 또 1년이 지나면 102만 원이 되고 이런 식이야. 이 100만 원에 대한 이자만 붙는 거지. 이게 단리야. 이건 증가하는 폭을 봐보시면 증가하는 폭이 뭐랑 관계가 있어요? 등차수랑 관계가 있죠. 이런 건 잘 안 나와. 거의 복리야. 알겠지? 복리는 뭐야? 100만 원 있어? 이자가 1%야? 그럼 1년 후에 101만 원 똑같은데 이 다음에 또 다른 거죠. 이 다음에는 이거의 1%가 얼마야? 이거 1%가 1,100원이잖아. 그지? 여기다 1,100원을 더한 게 이제 그 다음 1년 후의 돈인 거죠. 원리학계. 그죠? 100만, 102만, 100원. 이렇게 되는 거지. 즉, 얘를 보시면 여기에 지금 이자가 1%다라는 것은 100에다가 얼마를 곱한 거야? 1.01을 곱한 거야. 그지? 그 다음에 여기다도 마찬가지로 1.01을 곱한 거야. 그러니까 등비수열하고 관계가 있는 거는 복리인 거죠. 그래서 주로 복리가 맞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또 체크해야 될 게 이자를 지급하는 거에 대해서 좀 알아야 돼.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 되는데, 자, 월 이율이 0.1%라고 합시다. 자, 어쨌든 월 이율이 주었다고 하자. 자, 1월 초에 넣었어. 1월 초에 예금을 했어.
자, 1월 말이 됐어. 이자 붙어요, 안 붙어요? 1월 말이 됐어. 1월 30일이 됐어. 1월 31일이 됐어. 이자 붙어, 안 붙어? 0.1%의 이자가? 다시 얘기할게. 2월 초에는 이자가 붙어, 안 붙어? 2월 초가 됐어. 1월 초에 예금을 했거든? 2월 초가 됐어. 이자 붙어, 안 붙어? 붙잖아. 한 달이 지나면 월이율이 0.1%라는 것은 한 달마다 0.1%씩 이자를 주겠다는 얘기니까. 그지? 그러면은 1월 초에 예금을 한 돈은 2월 초에 이자가 붙을 거야. 0.1%면 몇 배? 0.1%는 몇 배? 1.001배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어? 자, 그러면 1월 말에는 이자 붙는다, 안 붙는다? 붙는다. 예전에도 했잖아. 1월 말이나 2월 초나 같다고 봐야 돼. 31일이 지났잖아. 얘는 31일이고 얘는 30일 지났잖아. 원래 은행에 가면 어떤 식이냐면 한 달에 이자가 0.1%잖아. 근데 내가 31일, 한 달을 다 안 채우고 29일 채웠어. 그럼 30분에 29만큼의 이자를 줄 거라고. 다는 못 주고. 알겠지? 근데 우리가 그것까지 다 계산하기에는 계산기가 없이 하긴 너무 힘드니까 그냥 다 이자를 다 준다고 생각하고 풀어야 돼. 알겠지? 그러니까 1월 말이나 2월 초는 그냥 같은 거라고 봐도 돼. 얘도 마찬가지로 이자를 또 지급해야 돼. 1.001배를 지급해야 된다고. 알겠어? 연초나 연초에서 예금하고 연말이 되면 1년 지났다고 봐야 돼. 월초에서 월말이면 한 달 지났다고 봐야 된다고. 알겠지? 이자 붙는 것은 은행에다가 내가 예금했던 그 기간하고 중요한 거야. 알겠지? 자, 하나 풀어보고, 예를 들어서 하나 풀어보고 봅시다. 자, 월이율이 0.1%야. 11개월짜리 적금을 줄 거야. 월금은 10만 원이야. 1년 후 월약계는 뭐야 이거. 내가 저걸 안 껐구나. 자, 1년 후 월약계는 이렇게 나오는데, 자, 문제에 따라서 문제가 불친절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 월약계를 구하려면 맨 마지막 납입금을 있잖아. 맨 마지막 납입금을 내고서 맨 마지막 맨 마지막 월급을 10만 원을 내고서 한 달이 지났냐 안 지났냐 그게 되게 중요해. 그걸 먼저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 자, 여기서 1년 후에 월약계라고 했지. 1년 후에 월약계. 내가 지금으로부터 1년 후야. 현재로부터. 알겠지? 내가 적금을 붓기 시작해서 1년 후라고. 그럼 맨 마지막에 12번째 월부금을 낼 거 아니냐? 매월 10만 원씩 낸다면? 그럼 12번째 월부금을 내고서 한 달이 지난 후야? 아니야? 한 달이 지난 후야? 아니야? 그걸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해. 내가 지금 1회차, 2회차, 3회차 해서 총 12회차를 넣을 거 아니야. 그지? 여기 10만 원 넣고, 이때도 10만 원 넣고, 이때도 10만 원 넣고, 이때도 10만 원 넣었거든? 오케이? 자, 1월 초에 넣었다고 하자. 그러면 12월 초에 넣었겠지? 그러면 1월 초하고 12월 초는 몇 달 차이야? 1월 초하고 12월 초는 몇 달 차이야? 몇 개월 차이야? 1월 초하고 12월 초는 몇 개월 차이야? 11개월 차이잖아. 11개월 차이. 12개월 차이가 아니라 11개월 차이잖아. 그지? 사이 지난 날수만 본다면.
그지? 그러니까 얘는 11개월 차이거든. 그러니까 1년이 아니야. 그럼 1년 후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1년 후가 되면 그 다음 해 1월 1일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마지막 돈을 내고서 마지막 10만 원을 내고서 여기서 한 달이 지난 후에 원리합계를 찾으라는 얘기야. 이걸 찾는 게 되게 중요해. 왜 그런지는 자 봐봐. 이때 맨 마지막 12회차 월부금을 납입했습니다. 자, 이 돈은 한 달 지났으니까 이자 붙어요, 안 붙어요? 이자 붙겠어, 안 붙겠어? 붙겠지. 한 달 지났으니까. 그러면 얘는 10만 원에다가 이자가 지금 0.1%면 1.001배라고 했어. 그지? 자, 그러면 내가 지금 총 12번 냈단 말이야. 12번 냈잖아. 그러면 11번째 넣은 돈, 11번째 10만 원 넣은 돈은 얘는 지금 돈을 예금하고서 진짜 2달 지났다고. 그러니까 이자가 2번 붙어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이 돈은 이자가 2번 붙으니까 얼마가 돼 있겠어? 이 돈은? 10만 원 곱하기 1.001의 제곱이 되겠지, 이런 식으로. 이런 같은 규칙으로 계속 이렇게 할 거야. 알겠어? 자, 그럼 얘는 뭐야? 얼마가 되겠어? 10만 원 곱하기 규칙을 봐. 이거 항이 총 12개니까 얘는 1.001의 12제곱이 되겠지. 그지? 자, 등비실 합공식을 쓰면 등비실 합공식은 R 빼기 1분의 R이 1이 아닐 때는 R 빼기 1분의 첫 번째 항에다가 곱하기 항의 개수 아래 여기 항의 개수 반드시 항의 개수 들어간다. 자, 이거기 때문에 우리가 등비실의 합을 구하려면 공비와 첫 번째 항과 항의 개수를 알아내는 게 중요하거든. 공비는 너무 뻔하잖아. 공비는 어차피 1.001인 거 알 수 있다고. 월 이율만 봐도 내가 공비는 알 수 있다고. 그지?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첫 번째 항과 항의 개수야. 항의 개수는 뭐랑 관계가 있냐면 납입 횟수랑 관계가 있어. 총 12번 납입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거를 12개를 더해줘야 된다는 거야, 결과적으로. 근데 얘네들이 무슨 수열을 이루고 있는 거야? 등비수열을 이루고 있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얘네를 더하는데 우리가 등비수열 합공식을 써야 되는데 첫 번째 항과 공비와 항의 개수를 구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 맨 마지막 납입금, 맨 마지막 불입금이 곧 뭐가 될 놈이냐? 얘가 첫 번째 항이 될 놈이라는 거야. 그래서 맨 마지막 넣은 돈에 이자가 붙느냐 안 붙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야. 이자가 안 붙어버리면 얘의 마지막 돈은 그냥 10만 원일 거거든. 내가 만약에 12월 초에 원리합계를 구하겠다라고 한다면 12월 초면은 내가 돈을 넣었잖아. 12월 초에 돈을 넣었잖아. 한 달이 안 지났기 때문에 이때는 이자가 안 붙을 거야. 그럼 그때는 초항이 10만 원이겠지. 그리고 얘는 10 곱하기 1.01의 제곱, 1.001 이렇게 나올 거야.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넣은 돈에 이자가 붙느냐 안 붙느냐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냐. 왜 그러냐? 얘가 초항이 될 놈이기 때문에. 이 놈에 대해서 이자가 붙느냐 안 붙느냐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는 거야. 알겠어? 그럼 따라서 대입만 하시면 따라서 이때 원리합계를 S라고 한다면 S는 공비가 얼마? 1.001이 공비야. 그지? 공비 R 빼기 1분의 첫 번째 항은 10 곱하기 1.001이 첫 번째 항이고요. 곱하기 1.001에 항의 개수가 12개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지. 이것만 계산해 주시면 돼. 뭐 이런 거는 주어진 단서가 다 있을 거야. 이거 문제에서 계산해 주겠지.
자, 등차수의 일반항은 어떤 꼴이냐? 꼴 모양 자체가 등차수의 일반항. 등차수의 일반항은 어떤 꼴이에요? 이런 꼴이죠. n에 대한 1차수 꼴이야. 미정계수가 몇 개 있어? 2개 있잖아. 이 2개를 알면 일반항을 구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어쨌든 문제에선 조건이 2개 줄 거야. 특별한 경우 아니면. 알겠지? 자, 등비수열의 일반항을 보시면 등비수열 A에는 어떤 꼴이냐라고 한다면 뭐 곱하기 뭐의 n-1제곱 이런 꼴이야. 그지? 얘는 역시 미정계수가 2개야. 뭐? 이 첫 번째 항과 공비라는 거죠. 공비. 이거 2개를 알아야 된다는 거야. 그럼 마찬가지로 그 등비수열 일반항을 구하려면 역시 조건이 2개 줄 거야. 알겠어? 보통. 그러면 너희들이 이제 어떠한 등비수열이나 등차수열 조건이 나온다면 등차수열일 때는 초항하고 공차를 이용해서 나타내 보듯이 여기서는 초항하고 공비를 이용해서 나타낼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요거 한번 봅시다. 등차수열 AN과 등비수열 BN에 대해서 Cn은 AN 더하기 BN이래. Cn이 AN 더하기 BN인데 AN은 등차수열이고 BN은 등비수열이래. 자, C1이 2다. C1이다. C1은 2다. 즉 A1 더하기 B1은 2다. 이렇게. C2는 A2 더하기 B2. 얘가 5야. 그 다음에 C3는 A3 더하기 B3야. 얘가 17이야.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AN과 BN에 대해서 생각한다면 AN은 첫 번째 항이 A고 공차가 D라고 하고 BN은 첫 번째 항이 B고 공비를 R이라고 한번 해보자. 알겠어? 얘는 첫 번째 항이 A고 공차가 D. 얘는 첫 번째 항이 B고 공비가 R이라고 하자. 그걸 이용해서 나타내보는 거야. 자, 이건 어떻게 되냐? A 플러스 B가 2다라는 걸로 정의가 될 거고 얘는 A 플러스 D 더하기 BR입니다. BR이 5다라는 게 정리가 될 거고 그 다음 얘는 A 플러스 2D 플러스 BR 제곱이다라고 정리가 될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런데 문자는 4개인데 식은 3개밖에 없잖아. 문자는 4개인데 식은 4개밖에 없는데 그러면 그거 가지고 AB 그리고 AB, DR을 어떻게 구해? 대신에 여기서 조건이 주어진 게 뭐냐면 BN이라는 놈의 첫째 항과 공비는 정수다. 공비는 0이 아니다. 이렇게 조건이. 이 단서를 가지고 이제 풀어야 되는 거죠. 정수란 조건이 붙어 있어. 식은 문자의 개수보다 적어. 식이 문자의 개수보다 적어. 대신에 정수 조건을 줘서 이제 풀 수 있게 만드는 거죠. 이런 걸 우리 부정방정식이라고 하잖아. 이 부정방정식에다가 뭐 자연수나 정수 조건 또는 실수 조건 줘서 이제 푸는 거야. 그럼 여기서는 봐봐. 너희들이 해야 될 건 뭐냐면 이거 어쨌든 연립방정식의 느낌 아니야? 문자가 4개이고 식 3개인 연립방정식이야. 다만 식이 적으니까 부정방정식 하는데 우리가 이걸 유일하게 이거의 값을 유한하게 정하기 위해서는 이 공비하고 첫 번째 항이 모두 정수한 정보를 써야 돼. 즉 B하고 R이 정수야. 이 정보를 써야 된다고. 그럼 이제 이 연립방정식을 어떻게 할 거냐면 문자를 줄일 텐데 A하고 D를 없앨 거야. B하고 R이 정수한 정보를 쓸 거니까. 알겠지? 그러면은 자 얘네들을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서 D를 없애고 얘네들 가지고 D를 없애고 이제 A를 얘하고 없앨게요. 여기다 2배 한 다음에 빼줄게. 여기다 2배 한 다음에 빼줄게. 뭐야? 2배 한 다음에 빼주면은 A 플러스 2BR 마이너스 BR 제곱이 될 거야. 얘는 마이너스 10 나올 거야. 여기다 2배 한 다음에 빼준 거야. 됐지? 그 다음에 여기서 이걸 또 빼주면 A가 이제 소가 되겠네. 이제 또 빼주시면 BR 제곱에 마이너스 2BR 플러스 B는 12 이렇게 될 겁니다. 변변히 빼준 겁니다. 됐죠? 그럼 이제 정리하시면은 B로 묶이고 땡큐네. R 제곱 마이너스 2R 플러스 1이네. R 마이너스 1의 제곱이네. 얘가 12야. 자, 그럼 됐지? 얘가 12가 되는 거야. 12. B 곱하기 제곱수가 12가 되도록 하는 거라고. 알겠지? 그런 정수를 찾으면 돼.
근데 12를 보시면 12를 소인수분해 해보시면은 뭐냐? 2의 제곱 곱하기 3이니까 이런 꼴로 나타내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냐? 얘는 어차피 제곱수잖아. 얘는 제곱수가 돼야 되잖아. R-1 제곱은 제곱수잖아. 그리고 B는 그냥 임의 자연수가 되는 거고, 그지? 그럼 얘를 이런 꼴로 나타내. 12를 이런 꼴로 나타내봐. 어떻게 나타낼 수 있어? B하고 R-1의 제곱을. 얘는 제곱수니까 12의 약수인 제곱수니까 얘는 가능한 게 뭐야? R-1의 제곱은. 두 가지 케이스가 가능합니다. R-1의 제곱은 1일 수도 있어요. 놓칠 수도 있는데. 얘가 제곱수인데 1도 제곱수니까 이거 약수 중에 제곱수인 거는 요거. 또는 R-1의 제곱은 이제 4이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지. 이때는 얘는 이제 B는 12인 거고요. 이때는 B가 12인 거고 이때는 B가 이제 3인 거죠. 됐습니까? 근데 R은 0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R이 0이 아니니까 이거 만족하려면 R이 2일 때거든. 이거 풀면 R이 2 나올 거예요. 따라서 R은 2 그리고 B는 12 이렇게 나올 거야. 요 케이스에서는. 이때는 얘가 4 나오려면 R은 이제 3이거나 R은 3이고 B는 3이거나 또는 R이 -1이라도 이거 만족하죠. R이 -1이라도 R은 -1이고 B는 3이고 이렇게 세 가지 케이스가 가능하겠네. 그럼 각각에 대해서 어쨌든 B하고 R을 구했으니까 여기다 대입하시면 이제 A가 나오겠죠. 그럼 A 나오면 여기다 대입하시면 또 D 나오겠네, 그지? 각각의 경우에서 구하시면 될 거예요. 자, 등비수열을 이루는 세 수가 있다. 그럼 등비수열을 이루는 세 수를 뭐라고 세팅하자고? A, AR, AR 제곱이라고 세팅하자고. 문자를 세 개를 A, B, C 이렇게 놓는 것보다는 문자를 두 개만 갖고 놓는 게 좋잖아. 그지? 근데 이 등비수열의 합은 28이래. 이거 다 더하시면 28이고요. 각수의 제곱의 합은 336이래요. 각수의 제곱의 합 뭐야? A제곱 더하기 A제곱 R제곱 더하기 A제곱 R4제곱 얘가 336이다 라는 거죠. 요거 연립방정식 풀라는 얘기겠지. 그지? 그럼 위에 거 정리하시면 위에 거는 뭐 나오냐? A 곱하기 R제곱 더하기 R 더하기인 거고요. 밑에 거는 A제곱에 R4제곱 더하기 R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됩니다. 얘가 336이거든. 어쨌든 뭐 문자를 하나 없애는 거잖아. 어쨌든 연립방정식 푸는 거야. 문자 두 개, 식 두 개니까. 문자를 하나 없애면 되는 거거든. 뭘 없애기가 편해? 어떤 문자를 없애기가 편해? 응? A하고 R 중에서 어떤 게 없애기 편해? A가 없애기 편하지 않냐? 그냥 이거 A 대신에 대입하면 되는 거니까. 아니면 이걸 제곱해서 나눠줘도 되고 변변이. 그지? 그지? 근데 여기서 이제 너희들이 이제 인지하고 있어야 될 부분이 이게 인수분해가 된다는 걸 인지하고 있어야 돼. 이게 수학상에 나오는 거잖아. 이거 인수분해하는 게. 이거 인수분해 어떻게 됐는데? 인수분해가 R의 4제곱 더하기 2R제곱 더하기 1 빼기 R제곱 이렇게 변형하면은 이게 R제곱 플러스 1의 제곱이니까 R제곱 플러스 1의 제곱에 마이너스 R제곱이고 합차 공식에 의하면 R제곱 마이너스 R 플러스 1과 R제곱 플러스 R 플러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어차피 이걸 인수로 갖고 있기 때문에 제곱해서 나누면 약분이 돼서 계산이 수월할 거예요. 자, 이거 제곱해서 A제곱 R제곱 더하기 R 플러스 1의
제곱 분의 a제곱에 r4제곱 더하기 r제곱 더하기 1. 얘는 28분의 336하고 똑같은 거죠. 약분하시면 7, 4, 28, 7, 8에 56, 7, 4, 28, 12 이렇게 나오네. 정리하시면 a제곱 날리고 그 다음에 요거 28제곱이구나. 그럼 얼마냐? 28제곱이면 여기가 28분의 24 나오는 거 24? 아까 내 24였나? 7, 4, 4이다. 12. 28분의 12. 4로 또 약분하네. 4로 약분하면 7분의 3 나오는 거네. 뭐 이렇게 나올 거거든요. 그럼 이거 방정식 풀면 되는 거예요, 이제. 요거 약분하면은 요거 하나 약분됐잖아, 아까. 그지? 그래서 r제곱 마이너스 r 플러스 1 나누기 r제곱 플러스 r 플러스 1은 7분의 3. 요 방정식 풀면은 r 구할 수 있겠지. 그지? 7r제곱 마이너스 7r 플러스 1, 7 3r제곱 플러스 3r 플러스 3 넘기시면 4r제곱 마이너스 10r 플러스 얼마? 4는 0 2r제곱 마이너스 5r 플러스 2는 0 인수분해 되죠? 1, 2, 1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러면 r은 1 또는 2 나오거든. 근데 r이 2인 경우랑 1인 경우랑 어차피 똑같을 것 같아. 순서만 뒤바뀔 것 같거든. r이 만약에 2라고 가정한다면 4, 2, 1, 7이고요. a는 4가 될 거예요. 그러면 4, 8, 4, 8, 16 뭐 이렇게 나오겠지. 4, 8, 16. 근데 r이 만약에 2분의 1이라고 한다면 여기다 2분의 1을 대입해 보시면 a 곱하기 4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1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4분의 7 나오고 정리하시면 따라서 a는 얼마 나오냐면 16이 나올 거예요, 이때는. 그럼 이때는 16 그리고 8, 4 이렇게 역순으로 나오는 거 그 차이겠지, 콤비가. 두 개 나온다면. 자, x에 관한 3차 방정식의 서로 다른 세 실근을 적당히 나열하면 등비수를 이룬대요. 요 근을 적당히 잘 나열하면 등비수를 이루고 적당히 잘 나열하면 등차수를 이룬대요. 세 실수 PQ, 이때 실수 PQ의 값을 구하라 라고 했습니다. 일단 세 실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한다면 우리는 근각의식 관계를 떠올릴 거야. 세 실근 알파, 베타, 감마에 대해서 다 더한 건 얼마? 다 더한 건 근각의식 관계에 의하면 마이너스 P. 그지? 또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감마 더하기 감마 알파 이게 세 근에 두 개씩 곱해서 더한 거는 얼마? 이거는 Q가 되는 거고 그리고 세 근 알파 베타 감마를 곱하면 얼마? 마이너스 8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거는 이제 3차 방정식의 근각의식 관계에서 내가 알고 있는 정보인 거고 알겠지? 근데 지금 이 세 개의 실근 알파, 베타, 감마를 적당히 잘 배열하면 등비수열이고 적당히 잘 배열하면 등차수열이거든요. 알겠죠? 자, 편의상 이렇게 합시다. 편의상 베타를 등비중앙이라고 할게요. 편의상 등비중앙이라고 가운데 거를 등비중앙, 아니, 베타를 등비중앙이라고 하자. 그럼 우리는 등비중앙에 대해서 알고 있는 정보가 뭐지? 알파, 베타, 감마가 등비수열이다. 알파, 베타, 감마 이 순으로 등비수열이라고 하자. 그럼 베타가 등비중앙이라고 한다면 베타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뭐야? 베타 제곱은 뭐랑 똑같다? 알파 곱하기 감마랑 똑같다잖아. 그러면 이걸 어떻게 써먹겠어, 이거를? 이걸 어떻게 써먹어야 되겠어, 이 정보를. 알파, 베타, 감마가 지금 마이너스 8이잖아. 근데 알파랑 감마의 곱은 베타 제곱하고 똑같다며. 그러니까 여기서는 베타 세제곱이 지금 베타 세제곱이 마이너스 8인 거야. 그치? 그럼 베타 얼마일 수밖에 없어. 마이너스야. 그러면 하나를 알고 시작하잖아, 이제.
됐습니까? 한근은 마이너스 2였습니다. 그럼 이제 베타는 이제 구했으니까 놔두고 이제 알파하고 감마만 구하면 되는데, 그럼 알파하고 감마하고 곱하면은 이제 4가 됩니다. 알파하고 베타 여기서 이용하시면은 알파하고 베타하고 베타 대신에 마이너스 2 대입하시면은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다 베타 대신에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에 알파 더하기 감마 더하기 알파 감마, 얘가 Q입니다. 근데 얘가 4니까 대입하시면은 이 알파 더하기 감마는 Q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네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내가 베타가 등비 중앙이라고 했는데 이걸 적당히 잘라 그러면 등차수열이라고 한다네. 근데 그 등차수열이 등차수열이면 케이스를 두 가지로 나눌 건데 그 세 개 얘를 적당히 잘 배열할 거야. 적당히 잘 배열하는데 지금 세수가 알파 베타하고 지금 마이너스 2, 알파하고 감마하고 마이너스 2잖아. 이렇게 되잖아. 그지? 적당히 잘 배열하면 뭐 예를 들어서 감마 마이너스 2 알파 뭐 이렇게 배열할 수도 있는 거고, 알파 감마 마이너스 이렇게 배열할 수도 있는 거고, 뭐 등등등 있거든요. 근데 어차피 알파하고 감마는 내가 임의로 정한 게 정해진 상수가 뭐 이렇게 이게 순서를 내가 바꿔도 상관이 없거든. 내가 베타를 임의로 걔를 등비 중앙이라고 잡고 시작해서 되는 상황이잖아. 지금 일반성이 잃지 않는 거니까 내가 어쨌든 이 세 개 중에 하나가 등차 중앙일 거거든. 근데 알파가 등차 중앙인 상황과 감마가 등차 중앙인 상황은 어차피 똑같지 않겠냐? 뭐가 가장 제일 큰 수다, 뭐가 제일 작은 수다 이런 게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알겠지? 그러면 내가 케이스를 두 가지 나눌 건데 지금처럼 마이너스 2가 등차 중앙일 수도 있는 거고, 알파 또는 감마가 등차 중앙일 수도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두 가지 경우로 나눌 거야. 첫 번째, 얘가 만약에 등차 중앙이라고 가정한다면, 얘가 등차 중앙이라면 자 어떻게 되냐면 조건식이 이렇게 되겠지. 감마하고 알파하고 더한 게 알파 더하기 감마가 얼마가 돼? 등차 중앙이니까 마이너스 4가 되겠지. 그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이제 얘하고 연립해가지고 이제 구하시면 되는데, 합이 마이너스 4고 곱이 4니까, 그러면 t제곱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4t 플러스 4는 0이라는 이 방정식의 두근을 구하면 되겠네. 그지? 그럼 따라서 t제곱 플러스 4t 플러스 4는 0이니까 따라서 알파하고 감마는 얼마야? 알파하고 감마는 다 마이너스 2야. 그냥 세수가 다 똑같구만. 세수가 다 똑같으니까 그 세수는 등비수열이면서 동시에 등차수열도 되는 거지. 그치? 맞아? 근데 여기서 서로 다른 세 개의 실근이라고 했기 때문에 모순이 나오는 거야. 서로 다른 세 개의 실근이라고 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는 이제는 어떤 경우만 따지면 되냐면 알파 또는 감마가 등차 중앙인 상황만 생각하면 되거든. 그럼 이때는 감마가 뭐랑 똑같으려면, 2감마가 뭐랑 똑같으냐면 알파 마이너스 2랑 똑같은 거야. 그럼 이제 얘랑 얘랑 연립하는 거야. 알파 대신에 2감마 플러스 1을 왼쪽에다가 여기다 쏙 대입해. 그러면 2감마 제곱 플러스 2감마 이렇게 나올 거야. 알파 대신에 2감마 플러스 2 대입하시면 얘가 4다. 2항하고서 2로 나눠주시면 이렇게 되고, 따라서 R은 1 또는 마이너스 이렇게 두 개 나올 거야. 근데 R이 마이너스 2라고 한다면 알파도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아까 안 되는 거 확인했고요, 이거는. 그지? 그럼 이제 R은 1인 거죠. R은 1. R에다 1을 집어넣으면 얘는 뭐가 되는 거야? 4가 되는 거야, 4. R이 아니야. 감마가. 자꾸 R이라고 했냐? 감마가 만약에 1이라고 한다면 알파는 4가 되는 거고, 그럼 4, 마이너스 2, 1 이렇게 구성되는 거지. 알겠어? 그러면 여기서 공비가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면 딱 맞아 떨어지는 거고. 그지? 만약에 4, 1, 마이너스 2 배열하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이렇게 감소하는 형태로 등차수를 만들 수 있는 거지. 그지? 잠시 쉬었다 가자. 자, 그 다음 봅시다. 자, 첫째 항이 1이고 공비가 1보다 큰 실수 R인
등비수열의 첫 장부터 n항까지 항 중에서 홀수 번째 항의 합이 341, 짝수 번째 항의 합이 170이야. 자, 여기서 잘 생각해봐. 지금 공비가 1보다 크다고 했거든요. 그럼 첫 번째 항을 그냥 A라고 한번 해봅시다. A, AR, AR 제곱, AR 세제곱. 자, 이렇게 나열했어요. 근데 홀수 번째 항들의 합을 보세요. 홀수 번째 항들의 합이 341이고 짝수 번째 항들의 합이 170이야. 여기서 알 수 있는 정보가 뭘까? 얘는 R이 1보다 크기 때문에 여기서 얘가 AR이 더 커요. AR 세제곱은 AR 제곱보다 더 큽니다. 근데 홀수 번째 항들을 더했더니 341이고 짝수 번째 항을 다 더했더니 170이에요. 알 수 있는 정보 뭐 없어? 홀수 번째 항들의 합은 더 짝수 번째 항들의 합보다 커. 지금 홀수 번째 항들의 합이 더 커. 근데 AR은 얘보다 크잖아. R이 1보다 큰 수니까. 첫 번째 항이 지금 1이고 첫 번째 항이 1이야. 얘는 AR. 얘가 얘보다 크다고. 얘는 얘보다 크다고. 응? 첫째 항이 1이야. 봅시다. 첫째 항 1이야. 1. 그러면 R 제곱, R 세제곱 이렇게 나열된다고. 근데 첫 번째 항, 세 번째 항, 홀수 번째 항들만 더했어. 341이야. 짝수 번째 항들만 더했어. 170이야. 근데 얘가 R이 1보다 큰 수잖아. 홀수 번째 항들의 합이 짝수 번째 항들의 합보다 커. 거기서 알 수 있는 정보 뭐 없을까? 항의 개수가 홀수계여야 돼. 항의 개수가 짝수계면 홀수 번째 항들의 합이 짝수 번째 항들의 합보다 작을 수밖에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여기서 홀수 번째 항, 홀수계로 끝나야 돼. 그러니까 아래 뭐 2n 빼기 1, n 플러스 1개, 2n, 아래 2n으로 끝나야겠구나. 여기 1부터 시작하니까. 항이 홀수계라서 이렇게 돼야 된다고. 알겠지? 그러면 지금 주어진 조건에 의하면 자, 1 더하기 R 제곱 더하기 R 4제곱 더하기 R의 2n 제곱. 요게 지금 341이고요. 그 다음에 R 더하기 R 세제곱 더하기 블라블라블라 R의 2n-1이 170입니다. 오케이? R과 N을 구하라는 겁니다. 지금 문자가 지금 두 개야. R하고 N 두 개고 식 두 개니까 이 연립방정식 풀면 되는데 어떻게 효율적으로 푸냐 문제인데 얘가 얘보다 항의 개수가 더 많아. 그럼 여기서 양변에 1을 빼줘봐 이렇게. 그럼 얘는 이렇게 되겠지, 그지? 맞지? 그러면 이거 비교해 보시면 얘는 여기다가 R을 곱한 식이야. 그지? 위에 거를 요걸 정리하면은 R로 묶어버리면 R 더하기 R 세제곱 더하기 블라블라블라 R의 2n-1제곱이니까 얘가 지금 340이야. 얘가 지금 170이라고 줘줬잖아. 여기서. 그지? 그래서 공비 R은 얼마다? 아, R은 2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얘 더하면 340인데 이게 항의 개수가 몇 개예요? 항의 개수가 몇 개야? 지금 여기서 봐. 항의 개수 몇 개야? R의 제곱부터 R의 2n 제곱까지니까 항의 개수가 몇 개야? 2, 4, 6, 8 해서 2n까지야. 2로 나눠서 생각해봐. 1, 2, 3, 4에서 n까지니까 총 n개 아니야? 그러면 이제 이거 합이 340인 걸 이용해서 이제 n을 구할 거야. 공비가 지금 얼마야? 공비가 얼마? R 제곱이지. 근데 R이 지금 2라는 거 알았으니까 공비가 4인 등비수열이라고. 그러면 공비 R 빼기 1분의 첫 번째 항, R 제곱이 첫 번째 항이죠. 4 곱하기 공비가 지금 4였어요. 4의 항의 개수가 n개였으니까 n제곱 빼기 1입니다. 이게 등비수열의 합이에요. 이게 340이라고 써졌다고. 알겠어? 그러면 3분의
4의 n제곱 빼기 1이 4로 나눠주시면 4, 7에 28, 4, 8에 32, 85가 나오는 거죠. 그럼 4의 n제곱 빼기 1이 255가 나오는 거고, 4의 n제곱이 256이야. 따라서 n은 이제 4가 나오는 거지. 됐지? 뭐 이런 식으로 해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첫째 항이 A, 공비가 R인 등비수를 있다. 이 수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은 80이래요. 첫 번째 항부터 n항까지 할 80인데 그 중에 최대 항은 54래요. 또 첫째 항부터 2n항까지 합은 6560이래요. A하고 R을 구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면 어떤 상황이냐면, 자, A1부터 이 n개를 더했더니 80이야. 이걸 다 더했더니 80이야.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는 A1부터 A2n까지 더했더니 6560이라고. 알겠어? 그러면 여기서 이 처음 n개보다 그 다음 n개가 훨씬 더 크겠지, 지금. 그지? 오케이? 그러면 처음 n개의 합을 T1이라고 할게요. T1이 지금 80입니다. T1이 80. 그럼 그 다음 n개의 합을 T2라고 한다면 그 다음 n개의 합 T2는 얼마예요? 이게 이 n개는 처음 이 n개와 두 번째 n개를 나눠 생각한다면 T1 더하기 T2잖아. T1 더하기 T2가 6560이라고. 그럼 얘는 6480이겠지. 여기서 80 빼버리면 되는 거니까. 맞아? 오케이? 자, 그런데 자 봐봐. 그 다음 T2라고 하는 게 이거잖아. AN 플러스 1 더하기 AN 플러스 2 더하기 땡땡땡 AEN까지 더한 거예요. 이게 지금 6480이라는 얘기잖아. 근데 얘랑 비교해보면 여기 얼마 곱한 거야? 얼마 곱한 거야? A1에다 얼마 곱한 거야? 항의 개수가 n개 차이 나니까 공비를 n개 곱해야 돼. 여기도 마찬가지로 A2에다가 공비를 n개를 곱해야 AN 플러스 2가 되는 거라고. 항수가 n개 차이 나니까. 그러면 처음 이 n개의 합에다가 아래 n제곱을 곱한 거지. 그지? 왜냐? 봐봐. 얘가 A1 곱하기 아래 n제곱이야. 얘는 A1 곱하기 A2 곱하기 아래 n제곱이야. 이런 식이잖아. 얘는 AN 곱하기 아래 n제곱 이런 식이니까 아래 n제곱 묶어서 A1부터 AN까지 합이니까 결과적으로 얘는 80에다가 아래 n제곱 곱한 거야. 알겠어? 그러면 80으로 나눠봐. 80으로 나눠보면 81 나올 거야. 그지? 그래서 따라서 아래 n제곱이 얼마다? 아래 n제곱이 81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항. 이 중에서 최대항은 뭐겠냐? 이 중에서 최대항은 A1이겠냐? AN이겠냐? AN이겠지? 왜냐면은 아래 n제곱이 지금 81이라는 얘기는 R이 지금 1보다 큰 상황인 거잖아. 1보다 큰 수잖아. 그럼 계속 1보다 큰 수를 계속 곱해나가는 거기 때문에 얘가 계속 증가하고 있을 거라고. 맞지? 그치? 그러니까 얘가 지금 80인데 제가 뭐냐면 A 곱하기 R에 n 빼기 1제곱이야. 첫 번째 항에다가 R을 n-1번 곱한 거라고. 그게 지금 54라고 줬다고. 54. 이게 54야. 그치? 자, 그러면은 문제에서 지금 이제 이걸 풀어야 되는데 문자는 지금 n과 r과 a 세 개인데 식은 두 개밖에 없으니까 좀
부족하잖아, 조건식이.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이걸 다시 한번 써볼게. 이걸 다시 써보면 이 처음 n개의 항의 합은 뭐냐면 공비를 r이라고 한다면 r 빼기 1분의 첫 번째 항 a 곱하기 r의 항의 개수 n개 빼기 1. 이게 지금 80이다. 요거 그냥 한 번 더 쓸게요. 그러면 이거 일입해서 이제 하시면 되는데, 자, 여기다가 만약에 rn제곱 대신에 81을 대입해봐. 여기 81을 대입하시면은 81 빼기 81 빼기 1이니까 여기가 80 나와. 80 약분되겠지? 정리하시면 a는 r 빼기 1이라는 식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변변이 나눠주면 이것분의 이거 하시면 r의 n-1제곱 약분되고 이거 나올 거예요. 그죠? 얘는 81분의 54 이렇게 나올 거예요. 약분하면 9로 약분하면 9분의 6, 3분의 2 나오네. 정리하시면 3의 2는 2r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럼 이거 두 개 연립하시면은 a하고 r 구해지겠죠. 두 개 연립하시면. 그치? 육 번 해봐요, 한번. 6번. 일단 주어진 조건에 대입을 해봐. 등비실 합공식 이용해서. 등비실 합공식이 어떻게 돼? 등비실 합 공식. (1-r분의 a 곱하기 1-r의 항의 개수네). 거기다 대입을 해가지고 거기다 대입을 해서 공식을 세워야지. 이 첫 번째 항을 a라고 한다면 a가 2고 공비 r이 3이라고 줘졌잖아. n항부터 m항까지야. n항부터 m항까지. 그러면 자, a1, a2, a3 쭉 해서 am 있고 쭉 있고 an 있고 am 이렇게 있는데 요만큼을 더했더니 요만큼이 720이래. 그러면 이 전체에서 요만큼만 빼도 얘네도 어차피 등비수열일 거야. 첫 번째 항이 an이 첫 번째 항이고, 그죠? 얘가 첫 번째 항이고 공비는 3일 거예요. 그죠? 공비는 3. 얘는 공비는 3이고, 그죠? 항의 개수는 몇 개냐면 여기 n부터 시작해서 m으로 끝나려면 몇 개야 항의 개수가? n부터 m까지 항의 개수가 몇 개야? n-n 플러스 1가 아니야? 그럼 항의 개수도 알고 첫 번째 항도 알고, 그죠? 대입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공비가 지금 3이야. 공비가 3이니까 3 빼기 1분의 첫 번째 항은 뭐냐면 an이야. an은 첫 번째 항 2에다가 공비 3을 몇 개를 곱해야 돼? n 빼기 1 곱해야 돼. 이게 첫 번째 항이고, 자, 3의 항의 개수 n 빼기 n 플러스 1개라고 했습니다. 빼기 1 이거죠. 이게 지금 720이라고 주어진 거죠. 됐습니까? 그럼 요거 이 약분하시면, 자, 이거 전개해보시면 뭐냐면, 3에 이게 지수 더해주면 3의 m제곱입니다. 그죠? 그리고 마이너스 3의
n 빼기 1제곱이에요. 이게 720이에요. 그럼 이거는 이제 부정방정식이죠. mn씩 문자 두 개씩 하나. 근데 mn은 자연수니까 3의 거듭제곱 중에서 차가 720 나온 걸 찾으면 돼. 그럼 뭐하고 뭐야? 729에서 9 뺀 거랑 똑같잖아. 729는 3의 몇 제곱? 얘가 3의 6제곱. 그지? 3의 6제곱에서 3의 제곱 뺀 거야. 그럼 m은 얼마일 수밖에 없냐면 m은 6일 수밖에 없고 n은 3일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푸는 거지. 부정방정식. 자, 7번은 첫 장부터 n항까지의 합 sn이 이렇게 줬대요. 10의 n제곱 빼기 1이라고 줬어. 그럼 an은 저런 꼴이면 그냥 sn에서 sn-을 빼면 얻을 수 있잖아. 즉 계산하시면 10의 n제곱에서 10의 n-1제곱 뺀 거랑 똑같을 거야. 이건 상상 어차피 지워질 거니까. 그럼 정리하면 10의 n-1제곱 묶어버리면 곱하기 9 이렇게 될 거야. 모양이 등비시할 꼴이죠? 그죠? 얘는 n이 2 이상일 땐 이건데, 자, 선생님이 얘가 첫 번째 항부터 같은 규칙인지를 확인하려면 뭘 확인하라고 했어? 첫 번째 항부터 같은 규칙인지를 확인하려면 뭘 확인하라고 했어? S0가 0인지를 확인하라고 했잖아. S0가 뭐야? 0이잖아, 지금. n에다가 0 집어넣어봐. 0 나오지? 이 첫 번째 항부터 똑같은 규칙일 거야. 여기다 1 집어넣으면 뭐야? 여기다 1 집어넣으면 1 집어넣어봐. 9 나오지? 저기다 1 집어넣어도 9 나오지? S1도 9 나오지? 즉 여기다 1 집어넣어도 똑같은 거잖아. 여기다 1 집어넣어도 A1은 9 나와. 근데 A1은 뭐냐면 S1이야. S1도 9야. 그러니까 이거는 n이 2 이상이 아니라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이렇게 성립한다고. 그치? 따라서 AN은 그냥 일반항이 9 곱하기 10의 n-1제곱이라고.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이게 성립한다고. 그럼 역시 등비수라는 걸 알 수 있지. 자, 만약에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 Sn 부분합이 이렇게 줬다라고 하면 얘가 등비수열이 되려면 뭐가 된? 이때 Sn 이렇게 주어진 수열 AN에 대해서 AN의 등비수열이 되려면 어떤 조건을 만족해 하면 된다? S0 0 대입하시면 P 더하기 Q입니다. 얘가 0이면 되는 거야. 즉 Q가 마이너스 P 이렇게 되면 된다고. 대입해 보시면 Sn이 어떻게 표현되면 이런 꼴이면 AN이 등비수열 꼴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상황. 자, AN이 얘가 등비수열인 걸 보여라라고 했거든? 자, 등비수열임을 보여라라고 했어요. 등비수열임을 보여라. 자, 우리가 등비수열, 어떤 수열 AN이 등비수열이다. 어떤 수열 AN이 등비수열이다라는 걸 보이려면 뭘 보여야 하는가라는 건데, 등비수열이다. 뭐가 같다는 거야? 등비수열이다. 뭐가 같다는 거야? 비율이 같다는 거죠? 그러면은 비율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연속되는 항들의 비율이야. 그래서 등비수열이다라는 걸 만약에 보이려면 뭘 보이면 되냐면 AN분의 AN 플러스 1이 얘가 일정하다라는 거. AN분의 AN 플러스 1이 일정하다라는 걸 보이시면 되는 거야. 만약에 등차수열인 걸 보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그러면? 만약에 어떠한 수열이 등차수열인 걸 보이려면 등차수열이다. 차이가 같다는 걸 보여야 되는 거잖아. 그럼 등차수열인 걸 보이려면 어떤 걸 보여야 되냐면 n 플러스 1번 장에서 n번 장을 뺀 것이 일정하다. 이걸 보여야 되는 상황인 거지. 정의가 저런 거예요. 그러면 얘가 등비수열인 걸 보여래. 자, AN이 등비수열이야. 지금 가정이 뭐냐면, 자, AN이 등비수열이라는 게 가정이야. 그러면 AN분의 AN 플러스 1은 일정할 거거든. 얘는 R로 일정할 거거든. 가정에 의하면. 그럼 이거 가지고서 얘가 등비수열인 걸 보여야 돼. 얘가 등비수열인 걸 보여야 돼. 자, 쟤를 만약에 내가 BN이라고 한다면, 얘를 BN이라고 한다면 BN도 역시 등비수열인 걸 보이려면 BN 플러스 1 나누기 BN이 일정한 걸 보이면 돼.
그럼 B에는 2AN 더하기 AN 플러스 1분의 1이고요. 그죠? BN 플러스 1은 2AN 플러스 1 더하기 AN 플러스 2분의 1입니다. 얘가 이제 일정한 걸 보여야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서 AN 플러스 1은 뭐랑 똑같은 거야? 얘는 요거에 의하면 얘는 R 곱하기 AN하고 똑같잖아. 마찬가지로 얘는 뭐랑 똑같으냐면 R 곱하기 AN 플러스 1하고 똑같은 거야. 그럼 끝났네. 요거 번분수 계산하면 이거 두 개 곱한 게 분모에 들어가는데 분모를 보시면 공비 R로 묶이면서 2AN 더하기 AN 플러스 1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분자는 뭐가 되는 거예요? 분자는 요거랑 요거랑 곱하시면 2AN 더하기 AN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됐어? 약분 되잖아 이거. 그래서 BN분의 BN 플러스 1이 R분의 1로 일정하구나. R분의 1로 일정하구나. 그러니까 등비수열인 거죠. 근데 이제 수열 AN의 공비가 R이라고 한다면 수열 BN의 공비는 R분의 1이 된다. 역수관계구나. 그것도 체크를 하자. 공비가 역수관계이구나 라는 거 체크하자. 그러면 자, 문제에서 이 수열의 첫장이 오고 공비가 2다라고 한다면 자 봐봐. 이 첫째 항이면은 2A1 더하기 A2 분의 1, 2, 5분의 1이라고 한 거야. 오케이? 그럼 얘는 2A1 더하기 A2가 5라는 얘기거든? 자, 이 수열의 공비랑 이 수열의 공비랑 역수관계였으니까 이 수열의 공비가 2라고 했다는 얘기는 이 수열의 공비가 2분의 1이라는 얘기야. 그지? 오케이? 자, AN의 일반항을 첫 번째 항 곱하기 2분의 1의 n-1제곱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얘기야. 이해가냐? 얘가 공비가 지금 2인 수열이다. 얘는 공비가 2분의 1인 수열이니까 그지. 여기서 봐봐. AN의 공비를 R이라고 한다면 이 BN의 공비가 지금 R분의 1 나왔잖아. 얘 공비가 R분의 1 나왔잖아. 그치? 얘네들의 공비가 역수관계니까 지금 여기서는 BN의 수열의 공비가 2분의 2라고 줬으니까 이 수열의 공비가 2분의 1로 줬으니까 AN의 공비는 2분의 1인 거야. 그래서 AN은 이렇게 표현될 거고 그럼 대입하시면 얘는 2A 더하기 A2가 2분의 1 A야. 5다라는 얘기고 정리하시면은 5A는 10 나올 거예요. 양변에 2 곱해서 정리하시면 따라서 A는 2구나. 그럼 첫 번째 항이 2고 공비가 2분의 1인 등비수열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AN이. 자, 월이율 1%래요. 매월마다 복리로 계산하는 적금이 있대요. 매월 100만 원씩 5년 동안 적립할 때 만기일에 찾는 금액은 얼마인가? 그래서 문제가 굉장히 친절하죠. 단 만기일은 마지막 불입금을 낸 때로부터 한 달 후다. 한 달 후다. 얘는 월납입니다. 월납. 매월 100만 원씩이야. 5년 동안이야. 몇 회를 납입하는 거야? 몇 회? 몇 회 납입하는 거야? 60회 납입하는 거잖아. 그러면 자, 1회, 2회, 3회, 4회 해서 60회 납입하는 거라고. 얼마씩? 100만 원씩. 100만 원씩 60회를 납입하는 거야. 오케이? 언제 원리 같겠냐면 맨 마지막 부입금. 맨 60개월째 100만 원을 내고 그 다음에 한 달 후에 원리합계를 찾는다고. 원리합계를 구하는 거야. 그러면 맨 마지막 납입금에 대해서 얘가 이자가 붙냐 안 붙냐에 신경을 많이 쓰라고 했잖아. 이자 붙는 상황이야 안 붙는 상황이야. 맨 마지막 납입금을 내고서 한 달 후에 원리합계를 찾기로 했으니까 한 달이 지난 후면은 이자가 한 번 붙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가 이자가 붙어서 얘는 100 곱하기 얼마? 1.001이 되는 거죠. 0.1%의 이율이니까. 그지? 그 전달에 넣은 돈은 뭐겠어? 그 전달에 넣은 돈은 100 곱하기 1.001의 제곱 이런 식일 거잖아. 이런 식으로 계속 될 거야.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규칙에 의하면 100 곱하기 1.001의 이제 60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럼 원리학계라는 것은 이 돈을 다 더한 게 내가 받을 돈이 아니겠어? 100만 원씩 60번을 납입했는데 그 각각에 대한 원리학계는 이렇게 된다고. 얘는 이자가 한 번 붙고 얘는 2번 붙고 3번 붙고 4번 붙고 이렇게 된 거니까. 그럼 내가 받을 돈은 이거라고. 그러면 얘는 다 더하면 등비수열 합공식 이용하면 공비가 지금 1.001이니까 1.001 공비 R 빼기 1 분의 첫 번째 항 100 곱하기 1.001 곱하기 뭐야? 1.001의 항의 개수 60개 빼기 1 이렇게 되겠죠. R 빼기 1분의 첫 번째 항 곱하기 R의 항의 개수 빼기 1. 그럼 1.001의 60제곱에다가 여기다가 1.0618을 집어넣으시면 되죠. 1.0618을 집어넣으시면 되죠. 됐어요? 계산은 생략할게요. 자, 10번은 10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하기 위해 월이율 0.3%래요. 매월마다 복리로 계산하는 적금에 가입하란다. 최소한 얼마의 불입금을 내야 인현 후 만기일에 원리합계가 1000만 원 이상이 되는가. 단 적금의 만기일은 마지막 불입금을 낸 후로부터 한 달 후다라는 거예요. 자, 1000만 원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2년을 납입하는 거예요. 총 24개월을 납입하는 거죠. 24번 납입해야 하는 거야. 알았지? 24회차 납입이야. 그럼 1회차, 2회차, 3회차 해서 24회차까지 납입할 거야. 근데 얼마씩 납입하는지는 얘는 모르지. 그러니까 납입 금액을 A라고 합시다. 그냥 A라고 한번 해봅시다. 납입 금액을 A라고 합시다. 오케이? 이걸 다 모아서 1000만 원이 돼야 되는 거야. 1000만 원. 알겠어? 1000만 원, 실제로 10만 원 이상이 되면 좋겠죠. 1000만 원. 그지? 정확하게 1000만 원으로 따지면 좋겠지만, 그치? 1000만 원 이상 되면 좋을 텐데, 여기서는 1000만 원 이상이 되는가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이 돈의 총합이 1000만 원 이상이다 이렇게 식을 세워야 돼. 알겠지? 근데, 자, 원리합계가 언제, 적금의 만기일이 언제라고 했냐면, 마지막 불입금을 낸 후로부터 한 달 후, 즉, 맨 마지막 A, 요거 낸 후로부터 한 달이 지난 후에 원리합계야. 얘 이자 붙어 안 붙어? 이자 붙잖아. A 곱하기 1.003이 될 거라고. 이 돈에 대해서 한 달 지났으니까. 얘가 원리합계 다 더했을 때 뭐가 될 놈이라고 얘가? 얘가 어떤 놈이야? 뭐가 될 상인가? 얘가 뭐가 될 상인가? 얘가 뭐가 될 상인가 얘가? 얘가 뭐가 될 상이야? 얘가 초항이 될 상이라고. 등비실 앞에서. 그잖아. 이 전달에 넣은 돈은 A 곱하기 1.003에 제곱 이렇게 될 거라고 이렇게 했죠. 얘가 초항이 될 놈이야. 그러니까 실제로 밑에 거는 사실 안 구해도 돼. 항의 개수, 초항, 그리고 공비만 알면 끝이잖아. 등비실 합은. 그럼 내가 탈 돈이 얼마냐면 내가 탈 돈의 원리합계는 자 공비가 1.003이니까 R 빼기 1분의 첫 번째 항 뭐야? R 빼기 1분의 첫 번째 항 뭐야? A 곱하기 1.003에 자 1.003의 항의 개수가 몇 개냐? 24개지? 이렇게 되겠지? 알겠어? 이게 얼마야, 이게? 이게 1000만 원 이상이 되는 거죠. 이 조건을 만족하는 A의 최소값을 이제 구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 1.003의 24제곱 대신에 이제 1.673을 1.075를 대입하시면 되죠. 되겠어? 계산은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될 거예요. 됐죠? 자, 등차수열 합공식이 어떻게 돼? 등차수열 합공식.
등차수 합공식 2분의 첫 번째 항 더하기 마지막 항 곱하기 항의 개수. 그지? 여기서는 첫 번째 항 마지막 항 항의 개수 이걸 알면 되는 거고. 그지? 등비수열 합공식은 뭐야? R 빼기 1분의 첫 번째 항 A 곱하기 R의 N제곱 빼기 1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지? 첫 번째 항 항의 개수 공비 이것만 알면 된다고. 첫 번째 항 마지막 항 공차 항의 개수. 첫 번째 항 마지막 항 항의 개수. 첫 번째 항 항의 개수 공비 이걸 알면 너 이게 다 구할 수 있잖아. 그지? 자, 여기까지 하고요.